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기옥의 언제나 청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규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새로 취임하시고 어떠셨어요? 제가 시립과학관으로 옮긴 지 지금 한 달이 좀 지났는데요. 그동안은 업무 파악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 인사하고, 근데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휴가 난 상태에서 제가 취임을 했거든요. 중간에 잠깐 열었다가 또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서요.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자리 빌어서 만나 뵐 수 있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시립과학관을 알아가는 과정이셨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요. 네. 네. 지난 7월 16일 날 취임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립과학관과 또 지구사랑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재밌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노원 구민보다는 이제 서울 시립이니까 네. 노원 구민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에게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이정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시민들과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립과학관은 지금 휴관 상태이긴 하지만 유튜브라든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원 우주학교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러시다가 이제 시립과학관으로 조금 큰 집으로 옮기셨는데, 시립과학관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전시 공간인지에 네.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립과학관은 청소년을 위한 기초과학관, 이걸 모토로 세우고 만들어진 과학관이에요. 보통 과학관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혹은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공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와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이정 관장님이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떠날 때는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 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시관은 크게 4개로 시작을 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노원구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설문을 해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그걸 색깔? 가지고 관의 색깔을 그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네. 녹색, 오렌지색, 파란색,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그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 서울에서 우리 일상하고 관련된 것들하고 해서 공존을 얘기하는 서울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생존에 대해서,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연결에 관한 이야기. 우리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밝혀주는 그런 전시.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을 위한 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이 하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을 따라서 생활하는지, 그게 과학적인 원리들을 설명하는 그런 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연 같은 것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서 직접 오셔서 시민과학자로서 역량을 길러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현재는 다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 이제 강연 같은 건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서울시립과학관 오시면은요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찾아봐 주세요. 네. 네.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네, 가능하면 이제 청소년 위주로 이게 전용 공간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이 또 많이 가고 하니까 어린이 그렇죠. 예. 공간을 또 추가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과 어린이가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서 네. 아주 우리 과학을 좋아하는 네, 과학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네, 정말 좋고 또 특히 마을 주민들과 같이 또 그쵸. 어우러지는 그 모습 네, 참 좋았습니다. 네. 우주학교하고 시립과학관이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네. 다 이제 개관식 때마다 가서 맞아요. 예, 취재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우주학교에서의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네. 이제 과학관으로 옮겨서 이게 또 같이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약간의 영역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 노버드 우주학교는 약간 천문 우주 쪽을 중심으로 했죠. 과학 네네. 중에서도.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비키스토리 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네네. 이제 우주 인간 존재를 빅뱅 때부터 이렇게 쭉 진화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 그런 것을 했다면은 여기는 이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 과학 현상, 뭐 천문 현상, 천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점이라고 봤다면 그 점을 쭉 끼웠을 때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네네. 여기는 개개의 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 이론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네. 체험해 보기도 하고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과학관들 이제 노원 우주학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시립과학관 이렇게 저희가 다 빅히스토리라는 걸로 같이 작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진화사 부분은 노원 우주학교가, 생명 진화사 부분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네. 그다음에 인간의 그러니까 과학사로 보는 인류의 발달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시립과학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런 맥락을 그래서는 연결되는 지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그 사건 이런 것들 점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는 면에서는 또 조금 네.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원의 지금 시립과학관에서는 그런 어떤 학설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하는 쪽으로 많이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예, 그렇죠. 체험하고 네. 교육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비슷한 시기에 개관을 했었기 때문에 시립과학관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지금도 있어요. 그 자기 뇌파로 상대편하고 같이 이렇게 그 공을 밀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전 뇌파로 그거 그게 못 봤는데. 가능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접촉이 필요한 거여서 네. 이제 잠시 부분 개관을 할 때도 그 부분은 저희가 열지 않지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게요. 그러면은 뇌에 대해서도 텔레파시 생각을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여기에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전기 신호를 우리가 포착해서 바깥으로 제가 지금 머리에서 생각한 어떤 그 전기 신호가 제 몸에 와서 제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 전기 신호를 포착해서 바깥의 물질을 움직이게끔 그렇게 그러게 해놓은 내 몸이 거예요. 아닌 걸.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제가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이 뭐였는지 잊어버렸어요. 아니, 생각나실 때 하시면 네,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네. 한번 해보러 그래서 가야 이런 되겠는데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머리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이건 이런 거야. 그러면 아 그런 거구나. 그러고 이제 끝냈는데 네. 점점 이렇게 갈수록 그게 그렇게 좋은 교육법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서 직접 해보고 이게 이렇게 되네? 왜 이렇게 되지? 이유가 뭐야? 원리가 뭐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자리 잘 찾아가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시립은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요. 제가 관을 아직도 이렇게 그 돌고 체험을 하나씩 해보면서 혼자 막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제가 저번에 낙성대에 가니까 네. 거기 무슨 또
체험과학관이 큰 게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과학관이 네네네, 있을 맞아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원에 저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네. 예,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사실 어, 그 과학관이 저희가 노원구 이렇게 서울에서도 동북부 이렇게 구석에 있어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 전체에게 혜택이 못 가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겠어요. 예. 사실은 요런 과학관들이 서울 여기저기 있어서 학생들이 가볍게 갈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도서관이랑 이런 거는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과학관도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노원구에 이제 서울 수학관도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문화관이요. 네. 노원구 학생들은 어쩌면 그런 네.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다른 구에도 이제 네. 또 생기겠죠, 뭐. 네. 가진 자의 여유가 느껴지시는 발언이었어요. 아니면 노원구로 오시던가 네. 학생들이 오셔도 되긴 되는데 네. 요즘은 참 이제 코로나와 장마비 이번에 많이 쏟아진 것들이 네. 기후 위기에서 온 원인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본 그 지구 모습이 굉장히 깨끗했다면서요. 비행기가 네. 많이 안 다녀서 그 사실인가요? 제가 비행기 때문은 개연성은 있지만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을 못 확실한 드리겠는데 근거가. 예. 제가 기억하는 사진은 그 2월인가 3월에 음. 그 북경 쪽에 그 하늘이 맑아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진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하늘이 정말 맑았던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동이 끊기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경제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매연 오염 물질을 많이 내뿜고 네네.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로컬화가 중요한 게 그 생산물이 굉장히 원거리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네. 자기 지역에서 자기 네. 거 해먹자. 네. 예, 그런 이야기들 학자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생활 속에서 대처하는 가장 네. 손쉬운 방법이 뭐 있을까요? 글쎄, 음, 이게 참 이 부분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뭐 우리 옛날부터 뭐 차 안 타고 걸어 다니고 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개인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을 때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온난화 가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 이렇게 가버리는 그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 전에 우리가 멈추거나 줄이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양을 두고 봤을 때 우리 개개인이 그런 노력을 다 해도 요 양을 멈추는 게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80%는 시스템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에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새벽 배송 이런 거는 안 쓰죠. 신선하게 먹는다는 그렇네요. 면에서는 그렇지만 거기 과대 포장이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포장. 네, 그런 것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샴푸를 안 쓴 지가 오래됐어요. 한 7년 그러세요?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샤워할 때도 비누를 거의 잘 안 쓴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개인적인 실천이 해야 되지만 그게 20%밖에 안 되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고 제대로 바꿔야 되면은 사실은 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플라스틱 안 쓴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플라스틱 쓰는 거랑 그러니까 그 지구온난화는 상관없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그 화석 연료에서 뽑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네. 이게 태양열에 노출돼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줄이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자리도 만들면서 자연도 같이 살리는, 사회적 불평등도 없애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특히 지역 정치인들한테
당신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후 환경 대비 정책은 뭐냐라는 걸 저는 좀 열심히 물어서 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정책을 얘기할 때 더 이상 어떤 개발이나 발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지구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시민이 네,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 우리 노원에 계신 분들도 일부 분은 그런 노력을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 근데 제가 지금은 조금 네.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20대 국회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다고. 그 2명이 네. 다 노원구에 있다고. 아. 지금 와. 다행히 21대 국회에는 조금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시대가 흐르고 있으니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별 그렇게 어려운 네. 것도 아닌데 네.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 전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장 많이 가르쳐 주는 게 doing이 아니라 being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시간의 중요함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바쁘면은 밥도 때우는 거잖아요. 그냥 먹고 때우고 빨리 뭔가를 하기 위한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집에서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밥해서 그걸 나눠 먹고 나눠 먹는 동안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존재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소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또 지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3년 됐네요. 그죠? 과학관 개관한 지가. 네, 예, 서울 3년. 시립과학관이 예, 17년도에 2017년 5월에 예, 생겼는데 네. 이렇게 새로운 또 분위기에 오셨으니까 어떤 나만의 어떤 운영 계획이나 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저희 과학관은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걸 모토로 세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인용구 읽어주셨는데 과학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역사예요. 네. 그 실패들이 모여서 조금씩 네. 실체들을 밝혀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저는 그 기조 철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저희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니 선진국이었어. 라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선진국들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추격형의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선도해야 되는 영역들이 생겨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하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건 이전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개척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그렇죠.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름의 어떤 가설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실험도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실패도 해보시고 근데 그 실패가 사실은 이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하나의 배움의 배움이죠. 과정인 그쵸, 거죠. 그쵸. 예.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사실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의 과학은 지난 30년 동안 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걸 이렇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전달의 역할을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과학관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리고 또 해결책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청소년들과 시민들과 찾아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이제 전달자로서 네, 전달자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실패의 연속이다. 아, 그럼요. 네. 너무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과학자는 위대하다. 그런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평소에 우리 이정규 관장님 역시 존경하는 분이고 네. 또 우리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우리 시립과학관으로 오셔서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좋고 관장님이 혹시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시겠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제인 구달.
박사님. 제인구달. 예, 네. 그 침팬지 연구를 오래오래 하신 아, 분이죠. 예. 네. 예, 여러 면에서 정말 놀라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처음으로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는 걸 관찰을 도구. 하셨어요. 예. 네네. 그 개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해서 이렇게 잎은 다 떼고 요거를 요렇게 구멍에 넣어가지고 개미가 이렇게 먹는 네네네. 그림 그거를 본 것 같아요. 처음 발견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그 발견 전에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이분이 그 발견을 했을 때 이분의 스승님이 그러셨대요. 이제 우리 인간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도구를 왜냐하면 쓰는 건 인간만 쓰는 게 아니다. 아니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건 그런 과학적인 업적, 특히 이분이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런 그래요? 관찰을 통해서 박사가 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동물을 관찰을 할 때 그 당시에 소위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관찰 대상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예. 아. 그레이비어드, 뭐 플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고 관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이름을 붙여줬고 또 이렇게 성격? 특성이 다 있는 걸 이렇게 보셨어요. 이분 이전에는 동물들이 어떤 나름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었죠. 근데 아주 제인 구달 얘기는 되게 많이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이분을 그러게요. 존경하는 건 네. 이분이 80년대 후반부터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1년에 300일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세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공존이 불가능한 방식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아직도 던지고 계세요. 지금 80대 중후반 넘어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 연구도 하셨지만 네. 지구에 대한 그 생태 연구를 같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탄자니아에 있는 곰베라는 곳에서 처음 침팬지를 관찰을 하셨는데 이게 점점 숲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네네.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침팬지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지만 인간들이 이게 잠식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친척인데, 진화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러 다니시는 거죠. 침팬지 우리 조상 아니에요? 조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 대한 약간의 오해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이해는 이런 거죠. 인간의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네. 침팬지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650만 년 전에 예. 우리한테 공통 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갈려져 나오고 갈려져 내려오면 사촌하고 저는 친척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의 공통 조상은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왜냐하면 얘의 엄마 아빠도 다르고 저의 엄마 아빠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가 형제 자매였고 거기에 공통 조상은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친척인 거죠. 침팬지는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도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원숭이가 우리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 거 도구 네. 쓰고 머리 쓰고 하는 거 보면 네, 좀 고등 사람하고 똑같아요. 영장류라고 하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제가 그 애 둘 키우는 부모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 맞아. 네. 애기로 보잖아요. 네. 고양이들. 그러니까 뭐 둘째가 첫째 괴롭히고 뭐 첫째는 동생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막 짜증내고 뭐 이러는 어떤 역동 똑같죠? 같은 게 똑같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계속 고양이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받는 사랑과 어떤 그 행복감이 더 크죠.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한테 가장 크게 배우는 게 존재하기예요. 응? 존재하기, 함께 머무르기, 아, 존재하기. 존재하기. 네. 저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요. 그런 걸 여기 많이 반려견과 또 좀 다르죠. 반려묘는 네, 좀 제가 다르다고 걔는 많이 같이 안 있어봐서 잘 모르고요. 저는 처음인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꾸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네. 그래서 그 진화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네. 네. 근데 반려견은 우리를 막 좀 이렇게 귀찮게 하기도 하고 네. 애교도 떨고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예뻐해줘야 되잖아요. 네. 산책시켜줘야 네. 되고. 근데 고양이는 그런 거 없죠. 고양이는 사냥놀이를 해줘야 돼요. 사냥놀이? 네네. 이렇게 막 뭐 잡게 이렇게 네네. 해주는 거? 그게 얘들이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또 얘들은 영역 동물이어서 걔는 산책을 가야 되지만 얘들은 영역을 벗어나는 걸 그러니까요. 두려워해요. 네. 네. 그런 거 안 하고 네. 또 야행성이라 낮에는 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거 같던데 안 그래요? 그 보니까 얘들이 이제 같이 사는 사람하고 맞춰가지고요. 저희가 낮에 그래요? 없으면 자고요. 근데 적응을 하는군요. 네, 예. 밤에 잘 때 같이 자고 음. 밤새 뭘 하고 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저는 밤에 잘 잡니다. 궁금해요, 네. 궁금해. 그러면 뭐 특별한 취미나 그런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니면 고양이와 즐겁게 존재하는 거? 일단 어떤- 뭐 그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쉬고 싶고 쉬는 어딜 가거나 이런 거보다는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냥 저녁에 퇴근해서 같이 그 테라스에 애들하고 나가서 저녁 바람 선선하게 쐬면서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충전의 시간입니다. 고양이도 이렇게 좀 안고 나가면 좋은데 그런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고양이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예요? 네. 아, 저도 한 번씩 사실 가방에 이렇게 애를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아이한테는 되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자기 자기 집에서. 영역 안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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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호기심 생겨요. 네. 너무 매력적인 동물이에요. 매력적인 고양이 존재. 네. 아주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혹시 뭐 빠뜨린 말씀 있으시면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요. 건강하게 잘 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고요.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다음에는 경제 위기가 이게 지나가고 나면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좀 급급하긴 하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좀 지혜롭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기획의 두 번째 시간 노원구 소재 서울시립과학관 이정규 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과학을 학문이 아닌 생활 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서울시립과학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